토크쇼입니다. 오늘 또 초대 손님 나와 주셨어요. 멀리서 고성에서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 아마 여기 낭독가들 분께는 사투리 낭독가로 유명하실 거예요. 우리 윤혜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세요? 아 집입니다. 음. 고성. 네. 네. 아니 요즘에 그럼 방학이셔서 집에 계신 거예요? 네. 방학이어서 현재 집에 있고요. 음. 지금 제가 이게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동네 방송이 있어요. 네네. 네 방금 지금 딩동댕동을 한번 하네요. 혹시 잡음이 혹시 들어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근데 이게 줌이 네. 하나의 예 소리만 잡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소음이 안 들어와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괜찮아요. 네네네. 네네. 저희 주말에 그 낭독 여행에서 예 보느라고 횡성에서 잠깐 만났었는데 또다시 이제 뿅 고성으로 가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학은 좀 열심히 놀아야죠. 네. 이번 낭독 여행은 어떠셨어요? 네. 다른 반 아 선생님들이랑 네. 같이 어우러진 자리였는데요. 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좀 섞일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함께 공부한 팀하고 또 하나를 하는 것도 좋고 또 우리 프로젝트 그룹처럼 이렇게 한 번씩 크로스해서 또 어떤 활동을 해 가는 것도 참 재미있고 서로를 또 서로 격려하는 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음.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다른 반 선생님들이랑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낭독을 1 년여간 배우신 분들이랑 그래서 그런지 언어가 통한다는 생각이 저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 어떤 이게 우리가 그래도 아주 알차게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어우 깜짝 놀랐어요. 일정이 아주 빡빡했었는데 예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음. 낭독회를 인제 한다고는 했지만 코칭도 있을 거라고 했고 어 여러 스케줄이 있었지만 그냥 시간이 없다고 바로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저녁 먹고 바로 낭독회 하고.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 코칭 부분도 다 건너뛰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준비돼 있던 무대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무대가 낭독회 미니 낭독회 무대가 쭉 지나가는 게 좀 신기했어요. 음. 아까 성우 님도 이렇게 같은 낭독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통한다라고도 하셨는데 정말 저는 사실은 그분들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건 거의 없었는데 근데 그 구심점에 이제 우리의 스승님이신 송정희 성우님이 계시긴 하지만 네. 되게 새롭고 신기하고 또 재미있는 하나의 경험이었어요. 음. 그래요. 그 1년 동안 공부를 굉장히 또 치열하고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이제 혜자 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한테 어떤 낭독 관련한 피드백을 주실 때 이 물론 이제 낭독을 배우기 전에 혜자 쌤이 뭔가 자신의 어떤 내면의 탐구라든가 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여정을 겪었던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낭독이 어떤 이제 혜자 쌤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이런 피드백들을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해 주셨었어요. 어떤 여정이었죠? 음. 낭독의 여정이? 음. 글쎄요. 이제 한마디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낭독이 나의 삶을 꽃피우게 해 줬다.' 꽃을 예예. 피웠다. '꽃을 피우게 해 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실은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 역시도 수많은 어떤 걸림돌들이 있었고 나의 마음을 이렇게 옭아매고 있는 것들 이제 하나하나의 어떤 빗장을 살아오면서 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 낭독 수업에 들어가서 이제 깨닫게 된 건 '어 나 성대를 꽉 잡고 있네. 이 목 근육 나 목소리에
전혀 자유함이 없네?'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 그다음에 그 이상의 시간들이 지나오면서 '아 나다움에 대해서' 예 그 낭독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 목소리 그대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느낀 그런 감성들을 이렇게 내가 통로가 돼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무대에서도 떨리지 않은 이유가 잘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거 엄청 저한테 큰 거였거든요. 저는 인정 욕구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평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냥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면 확실히 좀 떨림도 있고 더 긴장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예.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낭독 앞에서는 되게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무엇일까를 봤을 때 아 나다움을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더라고요. 누구하고 비교받지 않아도 되는.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성우님께 들은 게 혜자쌤 뭐 아주 편해졌다고 뭐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는데 저 칭찬해 주시면 100% 그대로 믿으니까요.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자기다움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자기다움을 찾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예. 그렇 왜냐면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성대를 잡고 있었던 것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인정 욕구 우리 인정 욕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정 욕구 다 있지. 다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내 마음속에는 인정 욕구가 파도처럼 넘실거린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아. 그 원인이 예. 원인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글쎄요. 그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성장하면서 이제 뭐 부모님이 뭐 아빠는 좀 무서우셨다거나 엄마는 좀 제대로 어떤 FM 쪽으로 하기를 바라셨다라거나 또 형제간이 많아서 그중에서 또 살려면 좀 튀어 어. 올라야 됐다거나 예.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그걸 은근히 감췄죠. 예. 그걸 은근히 감췄죠. 아 이 은근히 감추는 게 더 큰 예. 파장을 일으키죠. 예. 그게 얼마나 그 에너지를 많이 썼겠어요 거기에. 예. 근데 지금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을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낭독에 아주 폭 반했나 봐요. 근데 어느 한 지점이나 계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성대를 내가 부여잡고 있었구나.'라는 것은 아주 초반에 일찍 인지가 들어오신 거고요. 알아차리신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한순간에 그걸 알아차렸다고 해서 사람이 그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습이라는 것을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딱 체인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체인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어떻게 있으셨는지. 낭독 안에서. 음. 저는 좋은 글을 읽었던 거. 아. 예. 저는 제가 처음에 낭독을 배우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정말 좋은 글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다. 이 욕구가 가장 컸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 루이스 헤이의 마음챙김 하루 한 장 마음챙김을 읽고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 글들이 매일매일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에게도 좋은 글 읽으시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려운 글 말고 무조건 쉽고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좋은 글로 시작하시라고 하거든요. 네. 그 그게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저도 기억이 나요. 저희 이제 낭독 단톡방에도 선생님께서 루이스 헤이의 글을 계속 낭독해서 올려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혹시 네. 오늘 내가 사랑한 내 인생의 책
다른 책인가요? 아닌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그것도 물론 루이스 에이 글도 너무 좋았어요. 어. 저 그때 1년 동안 그 매일 낭독하기 그거 목표였거든요. 길지 않았어요. 3분 뭐 30 초. 음. 그런데 그게 포즈 활용하기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가지고 온 책은 그건 아닙니다. 네. 어떤 책이죠? 음 오늘은 사실은 인제 두 권을 일단 들었는데 하나는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이고요. 또 하나는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네. 네.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제가 20대 후반에 만났어요. 어 그때 뭐 제가 막 한비아 씨 팬은 아닌데 한참 그때 한비아 씨가 추천 도서를 막 올려 주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읽었던 책들이 제 30 대부터의 삶의 방향성을 좀 정해 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죽음의 수용소에서였는데 이 의미에 대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 로고 테라피를 인제 빅터 프랭크가 이걸 창시를 하면서 삶의 의미를 두는 사람들은 그 아우슈비츠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다.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삶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굉장한 좀 울림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심리학자도 아니고 사실 제가 뭐 심리를 뭐 막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는데 여기 인제 중간에 쪼끔 있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로고 테라피는 환자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을 그 과제로 삼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환자의 실존 안에 숨겨져 있는 로고스를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상당한 분석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제 이런 말이 하나가 있고 음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딘다."라는 이제 니체의 말을 인용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제가 뭐 많이 읽어 드릴 부분은 아니고 이분의 삶을 보고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게 된 거였고 몇 년 전에 인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데이비드 캐슬러의 인생 수업 이 책을 만나면서부터는 '아 참 삶이라는 게 아름답다. 또 삶은 죽음이라는 끝이 있어서 더 아름답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음.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은 작년에 한 챕터씩 녹음해 가지고 또 인제 지인분들하고 좀 공유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줄이 좀 여러 군데 그어져 있는데 좀 몇 부분을 읽어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마이클 조던 같은 뛰어난 운동선수도 아니지만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타고난 재능을 눈부시게 꽃피울 수 있습니다. 본래 당신은 가장 순수한 사람이며 완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어둠 속에서 당신을 인도하는 불빛과 같습니다. 진정한 자신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자아를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 감추고 싶은 자아의 어두운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선한 마음에 이끌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인간의 모습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인위적이고
멋진 모습들로 진정한 자신을 가리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 자체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인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가 삶의 마지막에 놓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또 기록해 놓은 글이 있어요. 이 안에 인생 수업 책 안에. 음. "난 네가 자신의 삶과 사랑을 놓치게 될까 봐 걱정이야. 사랑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 삶이라는 여행을 하는 동안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해야만 해. 누구를,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하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네가 사랑한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지. 그걸 놓치지 마. 삶이라는 이 여행을 사랑 없이는 하지 마." 오빠의 마지막 충고 덕분에 나는 진정한 삶을 찾게 되었어요. 나는 오빠가 바라던 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오빠의 말이 맞았어요. 이 시간과 이 삶을 갖고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생을 충분히 산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자신의 길에 집중해야 합니다. 돈이나 물질적인 부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본질적인 것들로 우리를 데려가는 길에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대신 '이만하면 충분해.' 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이걸로 충분할까?' 하는 생각을 중단해야 합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 그것으로 충분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충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날들이 충분할 때 그 기분은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은 이대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네. 책 속에 너무나 아름다운 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 낭독하면서 되게 그 은혜로운 삶을 좀 더 사랑하게 되고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익숙하고 상투적인 언어들이 있죠. 네. 사랑한다, 행복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이런 거 어떻게 네. 보면은 뭐 인류 역사상 사라지지 않는 아주 익숙하고 상투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거는 정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혜자 선생님의 음성에 어떤 이 파장이나 울림들이 그게 삶으로 지금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음성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라든가 말의 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장성이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 저를 굉장히 몰입하게 해 주셨고요. 하나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 주는 것처럼 네. 편안하게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는 그 시간이 없을 수 있잖아요. 제가 네. 이거를 반복해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혜자 선생님과의 이분은 정말 나의 어떻게 보면 스승인 것 같기도 하고 '낭독 친구 맞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고성에 집에 놀러 갔을 때도 그 집과 집 사이에 잠깐의 같이 걷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저녁 아 어스름한 그 시간에. 근데
그때도 혜자샘 그 팔짱 옆으로 몇 권의 책이 끼워져 있었고 그 잠깐의 시간에 저에게 그 길을 걸으시면서 이렇게 책을 읽어 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잔상이 너무 깊어 가지고 '아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값진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낭독 친구가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하룻강아지 법무사인 줄 모른다고 막 혼자 좋아 가지고 성우님 앞에서 막 낭독하기 좋아하는. 근데 뭐냐면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정말 좋은 경청자 맞죠? 아주 예. 이게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건 아니고요. 이게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말하는 이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듣는 이의 태도로 인해서 말하는 이의 말도 더 명징해지고 더 살아나는 길들이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말을 듣는 우리의 어떤 네. 경청자의 태도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성우님이 늘 얘기하시던 이 공명하는 거. 예. 이 화자와 청자가 함께 공명하는 그 공명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 "우리가 영혼이 닮아 있어." 막 이런 말도 하는데 그게 다 연결됨이 느껴졌을 때 굉장히 더 편안하게 낭독도 하게 되고 또 그런 자리는 정말 네 그냥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낭독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어 그 좋은 글을 낭독해서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것이 어 그냥 그 책이 오로지 그 청자의 소유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길이라는 생각이 혜자 선생님의 낭독을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그 굉장히 좋은 팁을 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어떤 낭독. 낭독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소리 내서 음. 읽는 건데요. 그쵸? 네네. 네. 네. 그랬을 때 좋은 글로 시작하라는 것은 많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자기를 세울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네네. 지금 이제 이런 자신이 만난 어떤 낭독 이야기를 가지고 주변 분들과 이제 많이 나누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저희 1월 달에 우리 낭독유랑단이 구례군에 있는 이제 매천 도서관에서 낭독회를 한번 열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성우님도 함께 하시고 또 정지아 작가님도 초청해서 한자리에서 같이 했는데 그날 인제 매천 도서관에서 낭독 강의 의뢰가 왔었고 그날 또 그 현장에서요. 맞아요. 네 현장에서 바로 왔었고 또 인제 제가 또 여기 전남에 있고 여러 상황으로 아무튼 제가 인제 4 월부터 6 월까지 거기서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낭독 강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도 소중한 경험이고 또 귀한 시간이었고 네. '아 내가 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게 시작이 돼서 요즘 최근 이제 공공도서관에서 지역민들이 기획하는 어떤 인제 아카데미 시작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여기 이제 보성군에 있는 공공도서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인제 지원을 했죠. 신청도 제가 하고 강사도 저로 추천을 해서 이제 지인분들 또 같이 배우고 싶다는 분들 계셔 가지고 그분들하고 해서 넣었는데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와. 예예. 우 네. 9 월부터 12 월까지 또 낭독 강의를 하는데 이제 제가 서류 넣으면서 몇 명까지는 제가 이렇게 했지만 15 명까지 더 추가로 가능하다고 했더니 이제 도서관에서 추가로 더 모집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최근에 도서관들이 그때 구례에서도 느낀 거였는데 음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책 만들기든 뭐 독후 활동이든. 그런데 아직 그 낭독을 이렇게 잘 모르시는
관계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예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각각의 지역에 또 계시니까 우리 그럼요. 낭독가 분들도 한번 이런 기회들 도전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를 지금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강의를 좀 진입을 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북내레이터 과정을 1년 동안 하면서 낭독에 이렇게 진하게 빠졌는데 이걸 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근데 음. 이제 이것이 또 하려고 보면은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또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번에 네.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좀 아셨고, 구례 같은 경우에는 접근 방식이 굉장히 매끄러웠다는 생각은 드네요. 낭독회를 통해서 예 그렇죠. 자연스럽게. 예. 네네. 그쪽에서 먼저 굉장히 호감도를 가져 주셨고 의뢰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제가 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소 추천은 정지아 작가님에게 장소 추천은 받았지만 제가 인제 의뢰하고 또 찾아가서 인제 담당 사서 선생님하고 또 도서관 팀장님하고 만났을 때 굉장히 그 낭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낭독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낭독회 자체를 또 굉장히 기대하고 이렇게 바라보셨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낭독회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강의 제안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뭐 어떤 지역민 기획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번 부딪혀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같이 뭐 1년 동안 함께 공부했던 낭독 팀들 있잖아요. 그런 그쵸. 선생님들하고 한번 낭독회 기획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책 관련 행사는 무료로 대관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네. 예. 구례 매천은 그랬어요. 제가 "대관비가 없나요? 얼마인가요?" 했더니 "책 관련한 행사는 저희가 대관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이 좀 훨씬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우리는 낭독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기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누구라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뭐 이렇게 좀 "함께 해 주십사." 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또 누구나도 가서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럼요. 예, 그렇게 좀 해 나가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낭독을 꾸준히 배우시다가 어떻게 보면은 다음 단계인 어떻게 이제 나누는 쪽에 이제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배울 때랑 또 강의를 할 때랑 어떤 나의 성장에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그 첫 강의가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시작을 했잖아요. 예예. 제가 인제 유치원 교사로 인제 오랫동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성인을 대상으로 내가 낭독 강의를 한다는 건 제 개인적인 배움과는 좀 다른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첫 강의를 제가 1 학기 동안에 할 때는 그래도 제 그 낭독 체험과 경험을 주로 두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성우님한테 배웠을 때 기초반 했을 때 나 그 메모했던 노트도 막 다시 보고, 아우. 또 예예. 또 나에게 낭독 책도 다시 보면서 정리를 해 나갔어요. 예. 그때 또 혼자 하기 또 좀 힘들고 그래서 그때 나에게 낭독이나 낭독을 시작합니다 이 책을 윤술 쌤하고 제가 그때 계약하기 전에 2월 한 달 3월 중반까지 계속 같이 읽었었어요. 같이 네. 읽으면서 '아, 우리가 낭독 소스로는 어떤 걸 가지고 오면 좋을까? 그럼 구성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그럼 책 읽다가 '우리 이런 에피소드 기억나네. 아, 그럼 이건 강의에 넣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최근에 어 인제 마인드를 좀 바꾸게 됐죠. 이제 '아, 진짜 내가 지도하는 강사?' 이러면서는 이 낭독을 잘하도록 가이드해 주는 사람으로서의 언어가 입에 뱉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 언어를 입에 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내가 이 각각 수준이 다른 이 수강생들에게 맞춰서 어떻게 가이드를 해 드릴 수 있을까? 또 나처럼 강한 수강생을 만나게 되면 또 심한 가이드에서는 분명히 반발이 일어날 텐데, 이걸 또 어떻게 기분 나쁘지 않게 지혜롭게 해 나갈 것인가를 많이 지금 훈련을 하는 중이죠. 그래서 쉬울 거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네, 그냥 뻔뻔하게 밀고 나가 보려고요. 근데 정말 삶이 수행터인 게 맞네요. 그렇죠. 이제 네. 지혜라는 표현도 써 주셨는데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필요한 덕목과 지혜가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 배우는 자의 입장과 정말 이렇게 누군가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 입장에서 보이는 사람의, 예, 이 그림들, 그런 것들이 또 우리를 또 성장시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자쌤. 예. 네. 그럴 것 네. 같아요. 네. 앞 앞으로 좀 낭독으로 어떤 삶을 좀 살고 싶으세요? 오늘 쪼끔 약간 이제 가져온 책들에서는 죽음에 대한 어떤 무거운 느낌이 있었지만 그 죽음을 직면할 때 어떤 순간순간 삶을 바라보는 그것들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표현도 중간에 해 주셨는데 네네. 낭독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삶을 지향하고 싶으신지. 네. 저는 막 제가 몸으로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남을 돕는 삶은 '힘든 삶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때로는 그게 '내가 이기적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는 충분히 봉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바뀌면서, 그중에 네 가장 큰 게 지금 낭독이죠. 네. 아까 인제 죽음의 주제가 좀 섞여 있다고는 했는데, 제가 이제 낭독 그 1년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림책 웰다잉 관련해서 좀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최근에 웰빙과 함께 웰다잉도 우리의 좀 삶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잘 죽는다.' 이게 아니라 그 삶의 마무리를 정말 멋지게 마무리 지어 가는 우리의 그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응원하는 웰다잉이거든요. 그런데 죽음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거부감이 좀 커요, 아직은. 그래서 그림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생각해 보고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림책 웰다잉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 느끼는 것만큼, 그거와는 다르겠지만 어차피 개인적인 역동이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거기까지는 욕심은 내지 않고 있지만, 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울림을 전할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예, '참 나의 삶이 아름답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사실은 막 구체적으로 '실천해야지.' 이게 쪼끔 잘 안 되고는 있는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제가 또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또 연결되는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예. 음. 네. 그래서 차근차근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도 저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네. 이거 좋은데요. 그 지향점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네. 그 예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말의 아름이, 아름답다가 아름이 나를 아, 가리킨다. 예. 나답다, 나답다. 아름답다. 나답다. 예. 그러니까 나다운 삶. 네. 그래서 제가 좀 처음부터 했던 얘기랑 연결되는 부분이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네. 할 수 있는 나다운 삶, 아름다운 삶. 네. 아무래도 이 혜자쌤께서 이렇게 낭독에 빠지실 수 있었던 것은 낭독은 타인과의 어떤 영역이 타인과 비교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 자기만의 그 낭독의 방에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영혼의 민낯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고유한
영역이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낭독을 지속 가능하게 즐기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저희 송정희 낭독쇼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응원 메시지 한번 보내 주세요. 어우 송정인 낭독쇼 영원하라. 이거 뭐죠? 무한 송정이교. 네. 그래요. 아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각자 삶도 나누고 또 좋은 이야기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귀중할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또 낭독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더더더 많아지고 또 낭독으로 위로받고 정말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작지만 작은 소리를 이 한켠에서 세상의 한켠에서 내고 있어요, 혜자쌤. 예.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아까 혜자쌤께서 그러셨지만 뭐 "영원하라." 그래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없지만 또 영원한 게 없지도 않죠. 그래서 그렇죠. 예. 우리의 낭독의 이런 작은 울림, 작은 소리들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께 도와주세요, 혜자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함께 갈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네. 혜자쌤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송정희 낭독쇼는 또 더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서 멋진 우리 낭독가들과 함께 그리고 제가 만난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예쁘게 아름답게 나답게 잘 꾸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역 강사로 또 그리고 구례 매천 도서관에서 낭독 유랑단 팀과 함께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낭독 강사로 1년 동안 꾸준히 지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신 거잖아요. 낭독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혜자 선생님의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혜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 송정희 낭독쇼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윤혜자 선생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